삶이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약한가?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는 걸까요? 그리고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는데 왜 어떤 사람은 버티지 못할까요? 이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에 닿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삶을 살아내게 하는 꼭 필요한 최소 조건은 뭐야? 답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자면 정신과 의사 정혜신 선생님은 당신이 옳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는 거죠.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잠깐! 이 말은 절대 힐링으로 하는 말이나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사랑은 과학적으로도 삶을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카우아이 섬 연구입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40년 동안 아이들을 추적 연구해서 어린 시절 겪은 역경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주목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극빈층이었고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알코올 의존,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적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아이들이 학업부진, 문제행동, 정신질환 같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중 3분의 1은 문제없이 자랐다는 거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위너는 이 아이들에게서 역경을 이겨내는 특별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회복탄력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요? 무엇이 역경을 이기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게 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한 명의 어른이었습니다. 아이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전기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던 거죠. 이 한 사람의 사랑이 아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본질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사랑 없이는 강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큰 힘이 된다. 이건 들으면 그렇겠지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사랑이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사람이 삶의 고통을 견디려면 기쁨과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들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와닿게 말해볼게요. 인간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은 인간에게 먹는 행위를 계속하게 해서 생존하게 하고, 힘든 걸 해냈을 때 느끼는 희열, 성취감 같은 기쁨은 인간에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운동, 도전, 업무적 성취, 이성 쟁취 등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 행복은 고통이 닥쳤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애착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고통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왜 사랑이 가장 강력한지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또 비교해봐야 되는데요.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생물학적 체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쾌락 체계, 맛있는 걸 먹거나 성적 만족을 느낄 때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생기는 쾌감입니다. 생리적 충족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체계이죠. 두 번째로는 보상 동기 체계로 어려운 목적을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통해 작용하는 쾌감입니다. 그런데 이 체계는 간혹 악용되죠. 힘들이는 노력 없이도 도파민만 분비되도록 하면 강렬한 쾌감이 쉽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약, 알코올, 도박입니다. 세 번째 체계는 애착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행복이죠. 이는 옥시토신 작용에 달려있는데 애정 어린 접촉, 따뜻한 대화처럼
감정이 교류되고 친밀함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사회성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나 불안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잘 느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호르몬의 활동 강도는 안전기지가 있는 것, 즉 애착이 안정화되었는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상, 종교활동, 봉사 같은 세로토닌 중심의 안정과 의미 기반 만족 체계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기쁨을 가져다주는 3가지 체계 중 애착 시스템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이것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정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고 배가 부를 때 얻는 생리적 만족이든 노력해서 목표를 완수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보상체계 만족이든 이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만족을 얻고 싶으면 끊임없이 계속 먹어야 하거나 노력을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애착에 불안정한 사람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과식, 술, 마약, 과도한 성취욕 같은 쾌락과 보상에 집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때로는 건강을 해치고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계속해도 진짜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만족을 가져주는 체계는 옥시토신을 통한 애착입니다. 이를 통한 기쁨과 안정감은 유일하게 특정 행위나 그로 인해 달성된 결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제랑 다를 거 없이 내 모습으로 있을 뿐인데 조건 없이 얻어지는 만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정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좀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인생의 고난을 길을 걷다 맨홀 구멍에 빠지는 거라고 해보죠. 애착은 거기 아래에 있는 트램폴린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애착이 안정된 사람의 트램폴린은 튼튼하니까 그 사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을 위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착이 불안정하면 트램폴린에 구멍이 나 있어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그대로 추락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힘을 내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분발해서 올라가려고 애쓰는 동안은 어떻게든 사라지겠죠. 근데 힘을 낼 기력마저 사라져버리면 그리고 또 크게 다치게 되면 그 구멍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더라도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넘어서서 삶을 살아가는 의미 그 자체가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남은 건 이제 고통뿐이라고 느낄 때 죽음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기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살만하겠지, 행복하게 살 날 오겠지 하는 작은 기대만으로도 사람은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에서 기쁨뿐 아니라 그 기쁨을 기대하는 희망마저 잃어버리면 단순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를 넘어서서 왜 살아야 되지? 어차피 계속 힘들 건데 기대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기쁨을 주는 중요한 기반이 바로 애착입니다. 애착하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애착한 대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관계가 불안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보상해주는 기쁨마저 사라질 때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랑클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의미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 미래를 향한 희망이야말로 그 삶의 의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자는 불임수술의 폭력을 피해서 수용소에서 탈출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두 할머니를 찾아가요. 한 할머니로부터 수용소에 갇힌 일, 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일, 정신지체자 취급을 받은 일, 진흙탕으로 밀쳐 쓰러진 일, 턱이 부러진 일, 그리고 생식기를 덜단당한 끔찍한 경험을 듣고 난 뒤 저자는 할머니께 어리석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불쑥 대답하죠. 나 때문이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자는 이 말을 곱씹어보며 그것이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깨닫게 되죠. 앞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국 삶이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인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인생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고 삶을 지속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라는 두 가지를 통해 사랑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과 사랑이 있었고 그 바탕에는 옥시토신계의 작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기 쉬운 사랑이 우리 삶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 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부분이죠.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사랑도 챙겨야 합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밥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호르몬까지 언급하며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사람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돈이나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돈만 있으면 다 돼, 괜찮아, 혼자 살아도 돼 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거, 무시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여기에서 방어적인 태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타인한테 무시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잘나지고 싶어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돈이나 권력만 믿게 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인 거예요. 근데 저를 보호하려고 쳤던 벽들이 결국 저를 압박해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닫힌 마음을 조금 열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애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애착과 회피에 관련된 인생에 아주 필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예정이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